한국의 노년층은 높은 우울증 발병률을 보이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우울증 환자의 35.69%가 60대 이상으로 같은 해 60대 이상 인구 비율 25.15%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한 정신건강 문제를 넘어 자살, 치매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효과적인 원인 파악과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한데요. 오늘은 한국 노년층 우울증의 주요 원인과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완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우울증 환자 수는 60대가 20.7명, 70대가 31.9명, 80대 이상이 31.6명으로 전체 평균 18.1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상시를 꼽습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 기능에 저하는 노인들의 일상생활 능력을 제한하고 자존감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고혈압, 퇴행성 관절염 등 만성질환의 발병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통증이나 기능 제한으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이는 다시 우울증 발병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신체적 질병은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명기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소외되기 쉽다 보니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커진다며 반대로 신체적 질병이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노인들은 무릎 통증과 같은 신체적 불편함으로 외출을 꺼리게 되고 이로 인해 실내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증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은 노년기 우울증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가족 간 갈등을 야기하고 이는 노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사회적 고립 역시 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배우자나 친구의 사망,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면서 많은 노인들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백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다 보니 자식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오는 가족 갈등도 크다며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인 우울증 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감소는 정서적 지지 체계의 약화로 이어져 우울증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적 태도 역시 노년기 우울증 발병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노인들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소외감을 증폭시켜 우울증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72세 박모 씨는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찾으려 했지만 나이를 이유로 수십 번 거절당했습니다. 젊은 구직자들에게 밀리고 면접조차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그는 점점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악화되며 극심한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68세 김모 씨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병원 예약조차 어려운 상황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는 배워야 한다며 타박했지만 그는 점점 사회에서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으며 위축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피하게 되었고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노인 차별적 요소는 취업 기회 제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 디지털 소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사회의 부정적 시선과 차별을 경험하는 노인들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고
이는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장애를 넘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 환자는 식욕 저하와 수면의 질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증상은 건강 악화나 다른 질병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김 원장은 우울증 환자는 식욕이 떨어지거나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동반 증상이 건강을 악화시키거나 심장질환 등 다른 질병을 발병시킬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노년기 우울증이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성균관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교실 김도관 교수는 노년기 우울증 환자의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같은 연령층의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오인되거나 우울증 자체가 치매 발병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한국 노인의 높은 자살률은 노년기 우울증의 가장 심각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6.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7.2명의 2.7배에 달합니다. 김 교수는 우울증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환자의 10에서 20%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며 노인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 보니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인 자살의 높은 비율은 노년기 우울증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우울증 초기 증상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과 개입이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노년기 우울증 완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일주일에 3에서 5회, 하루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증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수영 등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활동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개선시키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 섭취도 우울증 완화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충분한 수분,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형성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우울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제때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는 습관은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 정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도록 노력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족, 친구와의 교류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모임, 취미 활동, 종교 활동 등에 참여하여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울증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영화 관람, 산책, 종교 활동, 사회활동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제공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년기 우울증 완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일상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높게 잡지 말고 과중한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 것과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중요한 일부터 해나가는 접근법이 권장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한 의사 결정은 우울증이 호전된 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한 상태에서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판단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분이 서서히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우울증의 회복은 점진적인 과정이므로 자신의 상태가 천천히 나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개인적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적 치료는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치료 등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며 개인의 상태와 필요에 맞는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치료는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며 심리치료는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는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의 기술을 증진시키는 대인관계치료 등을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 없이 건강식품이나 영양제에만 의존하거나 약국에서 안정제나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년기 우울증 환자를 돕는 가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세심한 배려로 환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격려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감정과 경험을 무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진심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대화에 참여시키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은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 환자가 표현하는 감정에 모멸감을 주어서는 안 되며 사실을 직시하고 희망을 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회복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하여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지적 태도는 환자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치료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가족들은 우울증 환자가 적절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걷기, 산책하기 등 다른 활동을 하자고 제안하되 거절하는 경우에는 억지로 요구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선택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적절히 격려하여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들은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약을 잘 먹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 관리, 병원 방문 동행,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자살에 대해 언급할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노년층의 우울증은 상실, 신체적 기능 저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노인 차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심각한 경우 자살이나 치매와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사회적 관계 강화, 의미 있는 활동 참여, 현실적인 목표 설정,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 치료 활용 등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공감적 소통과 정서적 지지, 활동 격려, 치료 과정 지원 등을 통해 노년기 우울증 환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년기 우울증의 초기 증상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간과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대응과 치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개입과 지원을 통해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개인, 가족, 사회 모두가 노인 우울증 예방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